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시장이죠. 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히 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2,500선이 이탈이 됐고요. 네. 심지어는 8월 5일의 종가 수준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장중에 기록됩니다. 코스닥도 설마 했던 700선의 이탈까지도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장중 낙폭도 시원히 줄여내는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네요. 네, 어제 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6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종목이 있죠. 시총 1위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고요. 오늘은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과 엔터 관련해서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만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장과 상관없이 무더기 질주를 했었던 트럼프 수혜주 이쪽도 크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 시장입니다. 종목별로는 아마 여러분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반전을 위한 한 줄기 희망 랭킹쇼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 울분이 나올 때 같이 토론하면서 이겨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채팅창도 열어두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열어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행투가이드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바로 떠나시는 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야기해 주셨고 08님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썬22님께서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채팅만 안 하시지 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써니님께서는 오늘 정말 욕이 나오는 장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참 아쉬움을 넘어서고 있죠. 월요일도 화요일도 이틀째 너무 내리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도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도 창호 앵커가 얘기해줬지만 8월 5일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날의 폭락장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예상보다 폭락이 좀 나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신다면 전혀 다릅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진짜 이 어려운 분위기 많이 굳어있는 얼어붙은 분위기가 채팅창에도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인사 말씀이 오늘 거의 올라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레키쇼 주제 간단히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키쇼 주제 띄워주시죠.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자, 제일 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친구? 친한 친구? 가 아니라 바로 띄워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오늘이 세계 친절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친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잡아봤는데 미국의 한 여행 전문 잡지 그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유럽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유럽이 또 상위권인가요? 그리고 또 이전에 유럽을 따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태국도 있죠. 캐나다 있고 몰디브. 아주 뭐 저기는 쉬러 가는 곳 아닙니까? 코스타리카와 함께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혜의 자연이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이 좋고 좀 풍경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요 순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채팅창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저희 유튜브가 잠깐 얼어 있었나 보죠? 이제서야 갑자기 채팅창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이 안 돼 있다가 지금 봅니다. 네. 이미청님, 팟타이 썸탐 맛있다 해. 태국이랑 중국이랑 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사와디카. 그래요. 폭풍주포님도 태국에 한 표를 네.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희님.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계좌 보고 담이 와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신다고. 이거 진짠가 본데요? 얼마나 아이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셨으면 담이 오셨다고. 이거 진짜 사실은 저도 여러분 이런 채팅창의 반응들 봤을 때 참 울고 싶은 기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라도 네. 힘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문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좀 네. 재미있었던 설문조사가 뭐죠? 직장인들이 한 달에 2개에서 3개 정도 두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그만큼 두통약을 먹는 일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요새 시장 보면은 두통약을 먹는 그 수치가 네.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지금 설문조사 한다면 네. 더 늘어나실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약은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약 드시기 전에 최대한 저희 랭킹쇼나 이런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방 한번 그렇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렌지님 정말 절망적인 주식장이다. 그리고 이미정님께서는 계좌 총액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얀얀님. 어지간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우라통 터지는 날이네요. 네. 이거 진짜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진행자로서 그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월화수 어떻게 내리 이렇게 내리는 거죠? 내일 이후로 목금은 진짜 시원하게 많이 내린 만큼 올라갈 때도 쏘아 올리는 장이 오기만을 희망합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땅콩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종목 진단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먼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명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 개별 종목들 진단 팍팍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무흔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콜마를 들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수 가격이 66,100원입니다. 이거 어느새 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20% 비중이시고요. 손절할까요?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콜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종목.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 맞아요. 사실 진짜 화장품주들은 상반기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부터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갈 때도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버텨줬죠. 않고 좀 버텨줬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며칠 맞아요. 사이에 갑자기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그 폭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좀 느껴지시는 그런 불쾌감들, 그렇죠. 이런 안쓰러움들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 확인된 이후에 네.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이 중국이 많이 아플 것이다라는 네. 우려감. 거기에다가 이번에 중국 전인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지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딱히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 관련된 얘기보다 북미 쪽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맞아요. 화장품주들이지만 역시나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한국콜마 과연 이 종목 손절할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콜마 나왔습니다. 손절할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단기로 사시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은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최근 들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같이 바이오도 대다수 빠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특히 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중국에 관련된 경기 진작책을 기대했었는데 기대 실망감이 줬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내수뿐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야만 내수 관련된 제품들이 잘 팔릴 건데 중국 경기가 우려스럽고 우리 경기도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보편적 관세가 또 시행이 강하게 된다면 수출에 대한 미국 수출도 아주 어렵게 되고 그래서 화장품주도 같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만 ODM 업체 대표적 업체인데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서 최근 9월 말까지 전체적 화장품이 올해 봄부터 좀 좋았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한 기업들 플랫폼이나 관련된 중소형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해서 좋았는데
그 모멘텀이 일단은 좀 많이 희석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그러면 일단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익 낙설 확정짓고 싶고 빨리 손절한다든지 그런 투자자의 어떤 심리가 작용돼서 같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7만 원 정도 있었다가 지금 5만 5천이니까 뭐 대다수 요즘 이렇게 대다수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동종목은 이미 시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큰 하나의 사이클, 큰 시세는 하나의 사이클이 마감됐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시세가 하나의 사이클이 마감되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박스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만 오르겠죠. 실적이 잘 나와도 오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2015년도 여기서 13만 1,500원 냈은 고점이 15년 6월이 그 다음 2020년도 3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럼 거의 한 75%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7, 80% 빠지면 대다수 빠집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실적이 개선되면 또 반등을 해주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기에 과거의 장기적 시세의 평균 가격을 그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8만 원 내외. 그렇다면 여기서 3만 원대에서 시작한 주식이 거의 3배 정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3배 올라왔으니까 시세는 일단 마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수급성은 48,000이고 지금 58,000원이에요. 뭐 10% 내외 추가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반등할 때는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반등의 목표가는 길게 보더라도 평균적인 단가는 6만 3천 내인데 6만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한 15% 정도는 상승 여력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가 좀 실리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또 지난주도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만 1,0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6만 1,0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축소를 하고 아니면 매도를 하고 나오셔서 다시 보시고요. 지금은 언제든지 10% 내에는 시장은 좀 안정되면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추가 하락한다면 손절가는 지금 5만 5천인데요. 짧게 본다면 다 깨지고 있어서 올해 8월 저가가 대다수 깨지고 있습니다. 5만 3천이거든요. 그래서 종가로 5만 3천이 깨지면 비중은 절반 축소하고 나중에 재매수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이제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많이 무역 환경이 바뀌어서 개선된다는 것도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3천 손절가, 6만 1,000원 목표가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54,000원, 위로 61,000원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한국콜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6만 원대까지 회복이 나오면 매도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종목 한국콜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비명을 좀 지르고 계실 때 호걸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많이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딱 이 마인드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완두콩님, 네, 힘내야죠. 그리고 네. 오징어탕콩님은 눈물 세 바구를 흘려주고 아이고. 계시고요. 미미청님께서, 야, 이건 참신한 비유인데요?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밑에 지하실이 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 지하 도시가 있었대요. 층고가 좀 높은 도시인가 보죠? 근데 또 이 도시도 빨리 멸망하고 네.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밑에 있습니까? 다들 화이팅! 성원님께서 이 와중에도 그래도 화이팅 외쳐주고 계십니다. 자, 환희님, 삼성전자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귀숙님, 이거 많이 지치신 모양이죠? 때리려면 근데 이런 죽도록 한 마음 번에 들어요. 때리든지.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멍든 게 이게 낫지도 않는 이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때리는 느낌이죠? 짜증이 너무 나는 겁니다. 아유, 가는 중님께서 다 손절 이야기까지 나오고 계시는데 주식장 자체를. 아이고 참 이거 그러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네. 못하겠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리가 정말 늘상 드리는 말이지만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이라도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내 종목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미리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네. 드는 게요. 비트코인이 오늘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올 초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떨어졌을 때가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담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네. 시장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담았어야 되는데 맞아. 라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보시고 네. 지금 기회를 찾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드가님과 폭풍 주포님 함께 주고 계시고요. 장밋빛 인생님도 오셨습니다. 자, 한명환님 출근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힘내서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지담함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고요. 13,900원, 비중은 10% 올라가겠지요.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신감이 떨어지신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11월 달에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크게 나왔는데요, 반등이? 맞습니다. 2배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기에는 11월 달 아니면 10월 달쯤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평단가 부근이.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시고 나서 내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최저점이 좀 걱정되셔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수하신 시간은 왠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갈 종목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봐도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원준입니다. 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13,900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원주는 2차 전지나 MLCC, 적석 세라믹 컨덴서 이런 쪽에 장비, 열처리 장비입니다. 열처리 장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MLCC 열처리 장비를 하게 되면 또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하면 관련된 장비를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2차 전지에 열처리 장비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것도 전고체 열처리가 중요하니까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면 또 장비가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전고체 테마랑 같이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에 열처리뿐만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로 해서 21년도에 하면서 이미 이 상장 고평가 다 된 상태죠.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지금 8,600원 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이렇게 이상 빠졌죠. 그쯤 대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신규 종목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적정 주가를 따져보면 되는데, 장비 업체들은, 적정 주가가 한 2년 뒤에, 영업이익의 10배에서 17배 최대, 보면 되는데, 과거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솔루션, 관련된, 장비 관련된 회사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고평가될 때 항상 제자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포스코 ICT는 포스코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DX가,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편남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바꾸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럼 포스코 푸치엠이면 과거 10년 전 사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포스코 DX, 포스코 ICT잖아요. 이게 좀 관련된, 자동화 공정 솔루션도 제공하고 장비도 납품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2차 전지.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보시면 영업 지금 현재는 저게 잘 안 나오는데 실적은 작년 1,100억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는 23년도는 영업이익이 46억밖에 안 나왔죠. 그럼 지금 수주한 금액이 좀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168억이 나왔으니까 올해 올해부터 매출이 그중 늦게 수주한 것들이 2차 납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장비 업체들도 많이 이제 2차 전지 세일업체들이 계속 뭐 공장 짓는 걸 지연시킨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안 짓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납품 계약을 했다면 취소나 연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기존에 기본 어느 정도 하니까 최소한은 짓고 있으니까 관련된 매출원 장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대만큼 못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전고체 파일럿이라든지 관련된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모멘텀이 작용해서 최근 들어 이렇게 뭐 조금 더 늦게 움직였는데 그 전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원료니까 이렇게 막 9월에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요것은 10월에 움직였어요. 좀 늦게.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주가가 8,600원인가 하고 안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은 뭐 주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작년에는 2차 전지 같은 것은 어디까지 빠진다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시세가 좋을 때는. 그래서 작년에 보스홀딩스도 50만에서 60만 원대 58만 깨지면 38만 원 찍고 30만 원, 40만 원대 이렇게 있을 때는 20만 원대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25만 이하까지도 갈 걸로 보여요. 내년까지는. 그러면 그거는 대형주고 뭐 경기 철강도 있고 경기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예측은 이런 것은 장비는 예측이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기존 어느 정도 수주한 거 많이 취소되더라도 납품되니까 과거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라 보고 그러면 저점에서 과거 여기가 17,000원 거의 더블 올라갔잖아요. 100%? 그럼 빠질 때는 이제 파동을 배워야 되는데 항상 이제 올라간 금액의 뭐 3분의 원래는 한 30%대 빠지고 그다음 60% 빠지고 돌려요. 그럼 한 30%대 빠지니까 여기서 보시면 대충 30%대 정확히는 17,000원이니까 8,000원이니까 10,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 3,000원 빠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17,000원에서 13,000원 오는 거예요.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지가 전체 시장이 바닥이 지지가 안 되잖아요. 60일, 120.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은 그냥 한 60%대 빠진다고 생각하면 6만 원, 10,000원 올라서 6,000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럼 11,000원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주식은. 근데 제가 애매하게 지금 사신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10%를 사도 13,900원에 샀기 때문에 그러면 17,000원에서 2,000원 빠지고 2,200원 빠지고 산 거예요. 2,200원. 10,000원이나 올랐는데 최소한 3,500원은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17,000원이니까 13,500원 정도 이하 저 밑에 지금 정도 13,000원 여기서 이평선은 여기서 사는 것은 지지 예상하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분위기가 2차 전지로 모든 우리나라 주식들이 하락 지지선 깨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깨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식은 쉽잖아요. 그러면 만약 10% 사고 난 여기 10% 산다면 평균 단가 나오니까 괜찮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하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물려도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기 가면 실제로 못 사게 되잖아요. 더 막 겁나서 그죠? 아니면 다른 10%는 다른 전부 다 현금이 없다면 물 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늘 손절하고 그냥 10,000원 초반은 기분 갈 텐데 다 재매수하면 되잖아요. 10%.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서 손절가를 꼭 정해야 되는 거죠. 업황이 개선이 안 된다, 불투명할 때는 항상 손절가를 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13,900원이에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급등하다가 깨졌잖아요. 12평선. 그럼 12평선을 안 사야 되는 거죠? 14,000원에. 근데 13,000원 초반 사니까 이게 손실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뭐 그냥 사면 가지고 오면 다음날부터 손실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0,000원 이하 오면 추가 매수한다든지 그럼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오히려 주가가 이게 15,000원 갔을 때
다 수렴하고 다 돌파하고 14,500원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바닥에서 사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또 빠지잖아요. 그죠? 갈 때 여기서 사서 치고 나오는 게 요거라도 묶고 나오는 게 안전해. 단기라면.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려면 보유를 하시고요. 저가에 재매수하면 팔았다 나중에 만원 정도 초반에 다시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좋고 앞으로 요 족파는 뭐 내년까지 요거는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수능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정말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연도는 정말 신기하죠? 따뜻해요. 수능이 되면 원래 이미 오늘부터 한파가 불어닥쳐야 그렇죠. 되거든요. 저도 요즘에 수능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게 너무 안 추우니까 맞아요. 수능 때가 됐구나라는 체감이 하나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내일이 또 수능입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개장을 하죠. 맞아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네. 지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수능 국어 문제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지문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이런 게 나옵니까 요즘에? 자, 그리고 폭풍주포님도 내일 수능 시험지 공개되면 풀어보신대요. 아직도 수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도 수능이지만 우리 중요한 거 남아있잖아요. 오늘 랭킹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세계 친절의 날입니다. 주식시장도 우리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안 친절하네요. 자,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어느 5위는 나라일까요? 자, 5위는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해서 스코어를 매겼습니다. 이게 왜냐면 친절함을 우리가 점수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정량적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정성적인 지표를 좀 매겼나 보죠. 93.3점으로 5위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친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혹시 우리나라는 이 설문조사에서 몇 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 찾아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글쎄요. 네. 유럽을 제외했으니까 딱히 탑 5에 들어갈 필요가 굳이 없겠다 싶어서 안 찾아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폭풍주포님께서 그건 모르겠고 전 세계 주식장 중에서 제일 불친절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요. 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지금 비판을 좀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항상 비판을 많이 듣다 보면 한 번쯤 반성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까지만 좀 고생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앞으로는 좀 반성하고 쭉쭉 올라가 주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 좀 돌리는 김에 오늘의 관심 종목 좀 보고 오도록 하죠.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장까지 양대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인데요. 일봉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자니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주봉으로 넘겼습니다. 역시 할 말이 없고요. 월봉으로 가보니까 120개월 봉 근처까지 일단은 좀 하락을 해서 과연 어디에서 지지력이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만 좀 돌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에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1,406원 선 일단 어제보다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 저항선이 뚫렸기 때문에 1,400원 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오늘장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당일 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까지 이 시각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 선을 위협을 했다가 현재 5만 1,100원, 5만 1,200원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PBR 1배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 0.96배 수준이었는데요. 기업가치, 청산 가치를 밑돌고 있는 현재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퀀트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PBR이 1배 아래로 내려간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버린 것이다. 자산을 미국 위주로 조정을 하고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공제회의의 CIO는 삼성전자가 국내 1위 주식이라는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수급이 꼬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국은 어려워진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미국 주식이나 코인에 따라가기에도 늦었고 국내 주식 관리도 늦은 시점이다. 이렇게 현재 시장을 또 진단을 했네요. 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부양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정도의 저점을 마련하지 않겠냐. 1분기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혹은 내년 4분기에 저점이 올 수 있다.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양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가를 경신합니다. G2파워가 1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원전 예산 정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 삭감 없이 2,138억 규모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G2파워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소폭의 하락으로 18만 5,100원 선에 거래가 되면서 18만 원 선과 20만 원 선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본코리아는 3%의 하락을 띠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오션은 6%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가장 강했었던 조선주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 미군 해군 칠함대 배속된 급유함인 6호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MRO 추가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초로 미국의 해군 관련 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고요. 로봇주의 움직임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장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달 28일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화상 대담자로 나와서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6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어서 인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로봇의 활성화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삼부토건의 주가는 오늘장 11%까지 하락하면서 남북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을 받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BHI의 주가는 5% 조정인데요. 어제 또 그 계약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강했었다가 오늘 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주가가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오늘 장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YG의 베이비 몬스터라는 그 신규 신인 여자 아이돌이 있습니다. 정규 1집 타이틀곡 드립이 지난 4월 발매한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그 기록을 넘어서서 미국 빌보드 차트 기록을 새로 세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빌보드 차트 두 가지에서 각각 16위, 32로 첫 진입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오늘장 1% 플러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상 최고가 경신 이어갑니다. 그리고 GNC 에너지가 15%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IDC 비상발전기 부문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 향상에 큰 동력이 됐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푸아 뉴기니 발전소를 인수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추가적인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장 조정을 받으면서 2%의 하락 42만 8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메스는 12%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로봇업계에 따르면 시메스가 올해 하반기 총 3건의 신규 정부 지원 연구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기업들과 공동 연구,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도 오늘장에 강하죠. 21%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관계사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스페이스X에 대해 유상증자 투자를 했습니다. 약 2,300억 원 규모라는 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로보로보 올라와 있죠. 22%까지 상승하면서 역시 오늘 로봇주 강하고요. DS 단석의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1%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7%까지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41만 7,500원. 단밀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하락을 크게 하고 있죠. 25%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감 미디어 기반의 테마파크 관련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 있을까요? 자, 오늘 강한 종목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률 상위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요. 휴림 로봇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진짜 많아요. 웬만해서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하는 종목들은 전부 상승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즘 들어서 로봇 관련주, 특징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로봇주들 추세 전환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 90% 이상 있다고 보고요. 오늘 질러라.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장이 나쁜데 질려라 그랬다고, 내일부터 손해나면 또 엄청, 욕을 먹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작년에, 4월달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것 1탄했고, 올해 2탄하고, 그 AI 시대에 투자 비부터 했는데, 요즘은 이제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로 통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주식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슈가 있고 있으면 오늘 사면 내일 테슬라를 먹고 내일 사면 모레 먹고 그래서 최근 들어 그냥 230달러에서 그냥 100% 50% 그냥 올라왔어요. 세상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요. 쉽게 다 통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관련된, 인공지능과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인조인간 이런 쪽에 보고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포트에, 작년 같으면 내가 지금 집중 투자하면 엔비디아 다 실으면 돼요. 아니면 한 10%라도 사도 작년 상반기 10% 샀으면 지금 3배가 나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5월 달에 테슬라 그냥 10% 사도 100% 먹었어요. 10% 수익이 난 거죠. 계좌에. 그러면 지금 로봇주를 사면 기본 100% 나옵니다. 내년까지 한 기본적으로 3배나 나올 걸로 보이는데 자, 휴먼 로봇은 1,500원이에요. 휴림 로봇이. 내년에 아마 22년도 6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유진 로봇입니다. 17,000원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자, 이제 모멘텀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내 공장에서 우리 어떤 분들이 댓글로 망장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불장이라고 그러는데, 또 많이 좋은 것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 중소형주가 좀 좋을 편도 있는데,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식은, 저도 작년에는 9만원대 레인보우 로봇 20만원대 17만 이상 가니까 샀다가 더블 이상 가면 절반 팔고 다시 또 제자리 놓으면 또 사고 그래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주식이 지금 요런 거 이게 이 주식보다는 오히려 전체 장이 안 좋은 상태고 그나마 싼 주식들 휴림은 1,5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건 6,000원대예요. 유전료. 근데 이게 부실줄까? 그러면 부실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서 기업 분석을 해봤더니 자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이고요. 휴림로봇은 1,600억이에요. 한 100배 가는 주식이나 어떤 그 시대에 가장 압도적 1등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 시가총 500억 정도에 사서 5조 정도, 10조 정도 나올 때 내가 8조 정도 나올 때 팔려고 생각하면 몇백만치만 사놔도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그럼 2011년도 이때 당시 10년도, 25년도 정도 되면 바이오 신약 이런 게 엄청 바이오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중국 고령화돼서 그러면 신약 개발 1등 회사가 HLB였거든 그때 당시. 그때 시가총 500억까지 시작했어요. 지금 시가총 8조까지 갔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로봇이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뭐 인간보다 더 많은 2040년대는 뭐 이렇게 이야기 말씀 들으셨죠 다들. 그러면 이제 모건스탠리나 여기서도 이제 누적으로 인간형 로봇 즉 인간처럼 비슷한 키에 몸무게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 로봇이 2030년대 1억 대 정도 누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30년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5, 6년 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80억 인구 중에 10%면 8억 명이잖아요. 그 중에 10%가 1%만 좀 8천 명 정도가 인간처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만 있으면 세상은 다 뒤집힐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조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은 이미 인공지능 최고의 아버지는 인간의 IQ보다 10,000배가 더 좋은 그런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0년도 안 걸립니다. 그러죠? 계속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만 발전하면 돼 기술이. 그래서 관련된 주식은 소형주들은 너무 많이 사놓으면 불안하잖아요. 아직 적자도 나고 이러면. 그래서 몇백만치만 사놔도 사놓고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제일 싸잖아. 22년도 이렇게 비쌌던 것들이 지금 오늘 요게 상한가에 130만인 내일 상한가 가더라도 따라잡아 놔도 2,000원 3,000원에 사도 이런 주식은 만 원대는 가니까 3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기업 분석을 딱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재무제표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알아야만 내가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이 얼마를 그동안 돈 벌어서 있나? 1,200억 정도 되고요. 부채는 300억이에요. 유동자산 470억이에요. 그럼 부채별 이거 30% 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 1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예요. 그죠? 유동부채 300억인데 470억. 충분히 갚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동산이 많아요. 비유동자산. 부동산은 팔리는 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부채비를 낮다는 건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자는 계속 나오고 11억 상반기 적자 났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성장하기 때문에 AI 쪽으로 그래서 이런 소형 로봇도 좋고요. 아니면 관련된 예를 들어서 SPG처럼 이렇게 감속기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SPG 이런 것도 길게 보면 저 4만 반타작 됐죠. 이제 내려가면 사기만 사면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이런 쪽은 그냥 내 포트에 단 10%라도 비중을 해놓으면 그나마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주. 오늘 휴림 로봇부터 해서 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그려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병호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최병호 전문가님 혹시 내일 공개 방송 있나요? 네, 내일 4시에, 이제 트럼프 시대의 수혜 섹터. 그동안 9월 때부터 항상 줬는데요. 관련된 공부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오후에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트럼프 수혜주, 이 시대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최병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4위 볼까요? 자,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입니다. 5위가 캐나다였고요. 4위는 어딥니까? 어딜까요? 자, 몰디브였습니다. 93.5점의 스코어를 기록하게 됐네요. 캐나다보다 아주 약간 더 친절하게 0.2점. 나와 있습니다. 자, 친절한 이야기는 그냥 빨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도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지수가. 삼성전자 이거 어디까지 네. 내려가는 거죠? 4% 넘게 내립니다. 58,000원까지 현재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요 4년 전에 있었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 전에 저점을 기어이 오늘 깨고 내려가게 되는데 걱정이 점점 커져가는 오장이네요. 장밋빛 인생님, 삼성전자 이야기 개미와 꿀벌님도, 내맘이야님, 이미청님 많은 분들이 다 네. 삼성전자 걱정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앞자리 사가 올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또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많은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 상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확실히 저희 채팅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언급하고 네. 나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폭풍 주포님, 증권사에 내가 4년 전에 일했구나. 그때를 기억하시나 봐요. 증권사에 일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고식님 덜덜덜, 장밋빛 인생님, 양봉 한 10%는 떠야 되는데 10% 떠도 지금 사실은 속이 후련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볼 텐데요. 지금 모두가 외치고 있는, 채팅창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렇죠. 그 종목, 국가대표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그 국가대표 종목 지금은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 지수 자체를 왜 이렇게 끌어내리는 네. 건가 안타까움도 있지만 원망감도 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 환희님이 지금 네.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맞습니다. 53,500원입니다. 충분히 들어가셨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런 생각도 좀 안 든다라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번 연도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35% 밀렸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 어떨지 단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큰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58,000원까지 오늘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는 되게 이제 투자가 쉬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뭐 내년 되면은 삼성전자는 뭐 단연코 7만 원, 8만 원까지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악재는 지금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실적 악재는 지나갔어요. 이제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HBM 납품건인데 그거는 이제 조만간 소식이 들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BM3 12단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좀 뒤졌지만은 이제 HBM4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에는 그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GPU 칩을 내놨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이번에 블랙엘 나왔듯이 새로운 거 나오는데 거기에는 HBM4가 적용이 됩니다. HBM4 단계로 가면서는 어쩌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를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실망감을 준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HBM 쪽으로 SK 하이닉스에 뒤졌다라는 부분. 그동안에 1등이었던 그 종목이 1위를 내줬다라는 실망감이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다시 이제 HBM 납품건이 나오게 되면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이제 나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회복이 될 거고 이제 세 번째 우려감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이
이제 그 무너지게 되면 트럼프가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같은 것도 안 될 거고 또 관세 같은 것들 물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첫 번째 이제 관세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관세 부분은 미국이 반도체에다가 메모리 쪽에 관세 매기기 힘들어요. 거의 아마 못 매길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효과를 보려면은 자기네들 자국 내 물량이 충분할 때 외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께 안 팔린다. 이럴 때 관세를 매기는 건데 지금 미국 내에서 메모리 생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관세까지 매겨버리면은 미국 내에 지금 메모리를 쓰는 여러 가지 전자산업은 IT 산업들은 다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세 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보조금 지급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을 보조금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톱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사실상 그 여파는 그 충격은 사실은 미국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지역 내에 또 그 주에서 아마 반대를 하기가 쉬워요. 보조금 계속 줘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려감을 갖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될 정도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호전이 되고 HBM이 납품된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령 SK 하이닉스를 다시 앞질렀다 이익 부분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급반등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5만 원 깰 것 같죠. 아마 내일까지 또 빠질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세면은. 근데 바닥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논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죠. 바닥 신호를. 저는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는 뭐 5만 원 깨지면 바닥 잡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단지 지금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 단기 전망 물어보셨네요. 그럼 단기로 들어가시려면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가시면 안 되죠. 단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단기로 할 수 있는 쪽은 트럼프 트레이딩 박 외에는 없어요. 단기로 지금 뭔가 수익을 내겠다 하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뭐고 간에 단기로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지금이라도 일단 매도한 이후에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단기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은. 우리나라 시총 1위짜리 종목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좀 종목 선택이 좀 잘못되신 거라서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매도하십시오. 하지만 중기로 들어가셨다면은 그냥 눌러 앉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눌러 앉으면은 내년 상반기에 7만 원, 하반기 되면은 8만 원 다시 회복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중기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 하지만 단기로는 계속 마음 졸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려감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그렇죠. 채팅창에도 잠시 도배가 됐었던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점을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셨죠. 삼성전자 신규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5만 800원까지 이탈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저점이 또 5만 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심플하게 이 종목 7만 원, 8만 원 가니까 들고 가라라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트럼프 트레이딩 섹터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웃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미정님께서 요즘 최대 호재가 휴일과 휴장이에요. 아이고. 그냥 안 열리는 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랭킹쇼 주제로 직장인들이 쉬고 싶은 하루는 이런 거를 했더니 채팅창에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네. 주식시장이 안 열리면 재미가 없다. 안 그러면 자기는 수익을 못 본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요. 정말 분위기가 반대네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랄님 크리스마스 전까지 노는 날이 없다고 없어요. 정말 많이 좌절을 느끼신 건가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보죠. 자, 다음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훈님의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상반기 뭐 누가 뭐래도 그렇죠. 올해 우리 증시에서는 주도주였죠. 그런데 이 종목마저도 요즘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와. 보세요. 저때 7월 24일 고점이 27만 4,500원입니다. 지금 반토막 났죠. 게다가 반등을 해주나 싶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확 또 무너집니다. 이거 앞으로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건 완전히 꺾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관님, LS 일렉트릭입니다. 조금 올라서나 싶다가 다시 또 내리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지금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17만 원이고 10%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LS 일렉트릭은 일단 이제 그 이쪽에 전선 또 이제 전력 기기 쪽에 이제 업황을 살펴본다면은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서 사실 그 트럼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전 글로벌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그 가져가야 될 전력 수요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가 또 전선 같은 것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하다라는 이제 그 리포트 뉴스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쪽 전선이나 이쪽에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 항시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황에 대한 전망에 동조되기보다는 구리 가격에 동조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업황을 대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제일 업황을 많이 대변을 하죠. 전선 전력기기 쪽을 보려면 구리 가격 봐야 되는데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가 요즘 빠지잖아요. 빠지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뭐 뉴스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다라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이 만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기대치를 하회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7만 5천 원, 결국에는 121선을 못 뚫고 있는데, 뭐 전망은 좋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18만 원 단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마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전선 쪽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썩 기대를 안 하는 편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지금 10% 사놓으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 종목은 오히려, 14만 700원이네요. 전저점이 14만 700원 깨지면은 일단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 때문에라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14만 700원 깨지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뭐 16만 8천 원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전망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고요. 종목을 고르려면 오히려 대장주로 하시는 게 좋다. LS 일렉트릭은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탄력을 얻기는 힘들다. 위쪽으로 16만 8천 원, 아래쪽으로 14만, 얼마입니까? 14만 저점이 700원이네요. 7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살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저점 14만 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위로 봤을 때 매수가까지 딱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6만 8천 원 정도가 됐을 때 매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중반쯤 되면 이제 슬슬 나오는 말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은 꺾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드가님께서 산타 열매 2차 배터리 폭발해서 못 올 것 같다고. 썰매가 요즘에 전기 썰매인가 보죠? 2차 전지 배터리가 폭발을 했대요. 이거 저가형으로 중국산 쓰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주신 게 썰매 자율주행 공급으로 파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썰매 근데 이거 원래 자율주행 아닙니까? 전 세계 그렇게 돌아다니시려면 혼자 수동으로는 잘 안 되실 텐데. 어쨌든 뭐 좋은 거 써서 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 외국에 싼 거 쓰지 마시고 국산으로 국산 배터리 써서. 코리안 타이틀을 달고 오시면 진짜 저희가 반겨드릴게요. 맞습니다. 아마 그 고급으로 바꿔서 오시면 썰매도 더 잘 가겠고. 네, 12월 산타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 산타랠리 아주 크게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레키쇼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거든요. 3위 바로 띄워주시죠. 3위는 태국, 태국이었습니다. 사와디캅. 네, 94점. 콧물 날 뻔했네요. 갑작스럽게 얘기도 없이 그 사와디캅을. 네. 자, 이렇게 태국이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위와 2위 후보가 딱 두 가지 남아있네요. 뉴질랜드와 코스타리카입니다. 자, 두 나라 중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는 잠시 후에 끝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또 관심 종목도 보고 와야죠. 네, 1시간 동안에는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함께 관심 종목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이 꼬여있는 수급이 풀리는 그 트리거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알아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이 시각에 5만 1,000원 깼습니다. 5만 700원 선 기록하면서 4.3%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점 대비해서 40% 하락을 기록하는 정말 흔치 않은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장 안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걸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를 이어서 G2파워가 지금 1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오늘의 종목인데요. 원정 관련주,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진 로봇이 올라와 있네요. 27%까지 상승. 오늘 로봇주 흐름 좋습니다. 로봇, 클로봇 등 종목들 오늘 상승하면서 검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 오늘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유상증자 투자 참여했다는 이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시메스, SK하이닉스, 하이젠 R&M 올라와 있는데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우주발사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또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사업,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가운데서 하이젠 R&M은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에 공급하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뒤를 이어서 이렌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0.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Y스틸텍 3%의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꺼지지 않고 또 흐름을 보여주네요. GNC 에너지 16%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 오늘장에 상한가 들어간 로봇주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오늘 11%까지 급락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셀리드, 동아지질, 하나시스템, 해성 에어로보틱스 이 종목 볼까요? 7%까지 상승입니다. 하락세가 계속돼 왔어요. 올해 들어서 19,74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세 보였다가 다시 반격했다가 또 한 번 저점 깨고 이탈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주가가 5,000원의 저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오늘장에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15%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의 전반적인 확산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주말에 제가 K모 방송사에서 AI 관련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거기에서 로봇 얘기 나오더라고요. AI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 낙폭과대 로봇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 수혜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볼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장에서 정말 이렇게 부진한 장에서는 고배당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배당주가 좋을지 아니면 우리 장 내에서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이 어려울 땐 고배당주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고배당주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쪽에서 어떤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뭘 사냐 이러면은 오늘은 사실 살 종목이 없죠. 이제 굳이 산다면은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지금 매수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령 시장이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될 때 그러면은 그때 과연 어디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배당주도 물론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배당주가 굉장히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시장 빠질 때 많이 안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때는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내려갔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들이 반등을 먼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이런 쪽들이 오히려 반등이 더 빠를 걸로 봐요. 그래서 배당주는 지금 기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배당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당주를. 예, 그리고 뭐 이제 12월 달에 산사랠리가 시작이 되면 배당주들은 어쨌든 배당락 전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개인적인 선호도가 그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시장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공방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바닥 확인하는 법, 이 종목 보라 그랬죠. 에코프로 BM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잡으면은 우리나라 지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가장 최대 피해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피해 섹터의 대장주인 소재 쪽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잡았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바닥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에코프로 BM이 바닥 잡았다라는 신호는 뭘까? 뭐 제일 기본적으로 1차 바닥 신호는 종가로 5일선을 회복을 하는 게 1차 바닥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맨날 예상해봤자 누구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바닥 맞추기를 하지 마시고요. 신호를 지금 기다리시면 되고 그 신호에 제일 1차적인 신호가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을 했다 싶을 때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를 매수를 해나가면은 오히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배당 쪽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을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걸 보유하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어떤 쪽도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팅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그 질문이 진짜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의견들도 개인적인 의견들을 밝혀주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맘이야님, 삼성전자 약간 발을 담가야 된다고 매수가 이긴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돈이 팍팍 던지니까 미쳐버리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속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요. 뭐 언제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분명히 올라가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징어 땅콩 하스파이시마님 룰루룰루 좀 혹시 기분 좋은 좋아하셨나요? 일이 있는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좀 기분 좋은 일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어떤 종목 닉네임이 할까요? 참 좋은데요. 템백원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그런데 종목 자체는 요새 주가 흐름이 좀 밀려내려고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단가가 45,000원인데요. 아쉬운 게 비중이 50%입니다. 이야,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담으셨군요. 네, 45,000원이고 비중이 50%인데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에 밀려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만 45,000원이면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10월 후반대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아무래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굳게 마음을 가지면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일런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사실 정보가 너무 없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 HTS에 재무제표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뭐 판단할 만한 어떤 정보가 너무 없는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상장 종목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상장한 이후에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잘 모르시는 새내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정보가 이렇게 없어요. 한 1년 지나도 한 3년 될 때까지도 그 종목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그 쌓이질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참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호예수 물량 계속 나오죠.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뭐 그런 거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늘 이런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늘 뻥튀기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가격을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에서 늘 뻥튀기를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 1년은 넘어야지 보유예수 물량권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얘도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정보가 없어가지고 크게 뭐 이 종목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짐작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위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뭐 장도 안 좋은데 오히려 좀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근데 50%나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보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 11월 7일에 저점 38,650원 깨지면 다 나오셔야 되고요. 이거는 전량 매도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43,000원 구간 올라가게 되면은 또 전량 매도하시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43,000원 구간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잦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템백원님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는 비중을 반드시 적게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를 진단할 때마다 뭐 매일 반복되는 그 패턴의 진단 내용인데요. 그렇죠.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그 묶여있던 것들이 시기가 풀리죠. 지나면 계속 나옵니다. 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가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50%는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얀얀님께서 조곤조곤 팩폭러라고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드가님,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탁구 핫스파이시마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삼성전자
경영권 분쟁 와. 테마를 생각하고 계신 것 그래요. 같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을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채팅창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군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진짜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삼성전자를 힘들다. 보면서 느끼는 네.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신 거죠. 제발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게끔 오징어 탁구인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좀 건강하게 세력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이번에도 한화가 붙는군요. 한화그룹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사실 흐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유난히 또 방산주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수혜 종목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보면요. 조선 보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죠. 맞아요. 하나오션인데요. 매수 가격은 35,600원입니다. 리포트도 좋게 나왔는데 네. 왜 빠질까요? 지금 김선희님께서 6% 갖고 계시고요. ADORO님께서 35,000원에 5%. 이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중도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저 이전에 들어가셨다면 이 비중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트럼프 수혜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여지없이 다 네. 밀리고 있으니까요. 조선까지도 같이 밀립니다. 7% 내리는 모습. 그러면 트럼프 수혜로 올라갔던 이게 이렇게 잠깐 하고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어제 MRO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도 안 되고 어제도 밀렸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슈가 있는 건지. 자, 그럼 앞으로의 네. 모습,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오션입니다. 조선주모 트럼프 수혜 얘기 많았는데 잠깐 오르더니 이거 이렇게 또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하나오션, 뭐 조선인이 우크라이나 뭐 재건준이 하는 것들 전부 다 테마주예요, 테마주. 하나오션과 관련해 가지고도 일단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수주가 이제 뭐 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이 늘어날 거는 틀림없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PER이 지금 40배가 넘습니다. 작년도 그 확정 PER로 보게 되면 46배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뭐 가격 때문에 주가가 싸가지고 올라간다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바람 타는 거죠. 테마 바람 타는 건데 단지 그 조선 테마 바람 특히 하나오션을 대장으로 하고 있는 이제 미국 쪽의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은 오늘로 끝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더 갈 것 같고요. 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왜 빠지냐. 리포트 잘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면 리포트 목표가는 38,000원이네요. 38,000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리포트의 목표가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지금 이제 테마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매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오늘 오히려 이렇게 훅 빠질 때 매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일 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들어가셔갖고 리포트 보시면서 이 가격에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은 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 트레이딩이잖아요. 그죠? 네, 트럼프 가치주가 아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기술이 없으신데 이런 종목들 접근해가지고 자꾸 이유를 찾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수급상의 문제고 하루하루 단기 매물 나왔다가 또 위쪽으로 또 한 번씩 또 올렸다가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6%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내일 뭐 반등이 거의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트레이딩 기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6,000원 정도 본전가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나와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아무리 뭐 리포트가 나오고 뭐 증권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나 변동성이 큽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내가 없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본전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혹시라도 33,000원이 깨지면은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는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본전가 이상에서 나오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본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화오션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매수 가격,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님도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진단 내용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쏠렸나요? 네, 머리가 순간적으로 쏠려가지고. 그래요. 오늘 시장도 네. 많이 내리는 가운데 인사라도 이렇게 힘있게 해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친절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계 친절의 날인데 친절한 마음이 잘 안 나오는 날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한번 가져보죠.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가 있거든요. 뉴질랜드, 뉴질랜드냐, 코스타리카냐. 자, 과연 세계 1위 어떤 나라일까요? 1위는 바로 코스타리카였습니다. 96.2점을 기록하면서 코스타리카가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네요. 이거 해외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가 기준이거든요. 자, 그리고 2위가 바로 뉴질랜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친절한 나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장중에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에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다가도 또 다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군요. 아무쪼록 낙폭을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줄이면서 힘내주길 바랍니다. 와, 코스피와 양대 증시가 코스닥이 벌써 2%대 밀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감 시황 때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랭킹쇼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웃음도 나지가 않는 웃으면서 힘을 내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 미래를 향한 그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힘들지만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